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오늘은 비가 오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아주 차분해지는 날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의 추월차선 책, 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굉장한 책입니다. 6번째 리뷰고요. 요거는 아마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다. 하루에 8시간씩 열심히 일하다 보면 결국엔 사장이 되어 하루 12시간씩 일하게 될 것이다. 요거 이해가시죠? 직장 그만두고 개인 사업 하겠다고 이제 치킨집이나 그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14시간씩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대학 나와 하는 일이 고작 전화 돌리기. 예,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런 체험을 좀 살짝 이번에 해보셨거든요. 10시간씩 전화를 돌리는 일을 한 거죠. 지난 5년간의 대학 교육은 고작 1년 남짓한 칸막이 안에서 전화번호부를 뒤져가며 나이든 고객에게 가입 권유 전화를 돌리기 위한 거였나. 지금 장난하는 건가? 이런 일은 중학교를 중퇴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나는 보험 상품이나 팔려고 대학교에서 수천 시간을 흘려보낸 게 아니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짭짤한 기본급과 퇴직연금 그리고 훌륭한 건강보험 제도에 침을 흘리고 있었다. 직업, 이것은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이름의 사육, 정상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당신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 직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게 지금 사육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서행 차선을 벗어나 부와 자유를 빠르게 얻고 싶다면 당장 직업을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하겠다. 그 망할 직업을 버려라. 예, 굉장히 뼈를 때리는 이런 멘트를 많이 합니다. 이 문장이 가장 저는 와닿았어요. 저 직장 생활을 지금 25,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도 직업은 한심하다. 총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어떤 특정 직업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전기 기사든지 매장 관리자든지 마찬가지로 직업이다. 직업은 제한적인 영향력과 제한적인 통제력만을 허락한다는 점에서 한심하다. 이 MJ 드마코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서행 차선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영향력. 본인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돈을 벌 때 제한된다는 거고 통제력이 없어요. 내 돈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더 벌고 싶다거나 아니면 더 아끼고 싶다거나 뭐 아끼고 싶은 거는 가능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멋진 직업도 있어요. 또 그게 재밌기도 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영향력과 통제력에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부를 빠르게 얻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예시가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표가 지금 하나 있는데 여기 표가 이 표가 뭐냐면 좀 글씨가 작은데 건축가가 100만 달러를 버는데 걸리는 시간은 16년 정도 걸려요. 미국에서. 근데 버는 것과 이제 그걸 자기 거화 시켜서 부로 만드는 거는 다르거든요. 지금 10%를 저축한다고 가정하면요. 100만 달러를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6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죽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버는 것은 의미가 없다. 뭐 죽는 거죠. 이 세상에 없는데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100만 달러가 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보통 한 12억 정도? 그러면 뭐 순재산 집 뭐 4억, 5억 이러면은 기타 뭐 빼면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100만 장자라는 얘기는 좀 사실 옛날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수백만 달러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한심한 이유는 직업을 가지면 제한된 경험이라는 거죠. 그것만 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통제력이 박탈된다는 거.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가장 마지막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직업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을 내가 다 줬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가 이 정도라면 어디 볼까요? 비서는 263년이 걸리고요. 약사, 우리 약사 좋죠. 약사는 105년이 걸리고요. 교사, 선생님이신 분 맞나요? 21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완전히 우리의 의식을 바꿔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아마 이해 좀 직장인들 굉장히 공감하실 수 있는데, 소득에 대한 횡포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한심한 이유가,
회사는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장소고요. 우리는 평가를 받아요. 여기에서 당신의 가치는 윗사람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고 당신의 직업은 당신이 벌 수 있는 돈의 양을 좌우한다. 맞죠? 직업 때문에 당신은 5일, 이거 중요하죠. 5일의 인생을 팔아서 2일의 자유를 얻는 그런 잘못된 거래에 응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습니다. 스스로 번 돈을 가장 마지막에 손에 쥐고요. 소득에 대한 결정권을 남에게 넘길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한계 때문에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직장인들은 그 세금을 가장 명확하게 떼가요. 그래서 그 유리지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훤히 다 나라에서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돈을 정확히 세금을, 없는 돈을 또 다 떼가죠. 그래서 직장을 갖지 말아야 되고 그 소득을 직장으로부터 얻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금을 다 뜯기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책의 한 책에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절대 직업을 갖지 말아라. 그러나 저축은 해야죠. 저축은.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일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복리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옛날에 홈쇼핑을 보고 복리 혜택이 있다 그래서 그 홈쇼핑에 이제 퇴직연금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그냥 하나, 두 개, 하나 작은 거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서행 차선에 있는 사람들은 부의 증식 방법으로 복리를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1만 달러를 투자하면 40년 뒤에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 한 달에 250달러씩만 투자하면 50년 후에 부자가 되어 은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만 이 돈이 많은 사람이 제대로만 이 복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부자가 되기 위한 강력한 방법인 건 맞아요. 근데 서행 차선에 있는 그 쬐끔쬐끔씩 모은 돈 가지고는 이 복리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이 큰 돈을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행 차선은 이 복리라는 거에 많은 걸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데 그 퇴직연금 회사에만 지금 제 돈을 다 맡긴 거예요. 지금 수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 돈은 그 회사가 굴려가면서 그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저는 하나도 배당금도 뭐 몇백 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서행 차선에 있는 사람은 계속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몸소 느끼는 거죠. 연금을 신랑 거는 2개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랑은 현금을 쥐고 있어요. 제가 공부한 결과지요. 복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돈을 번 뒤에 여러분이 그 돈을 가지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간은요, 서행 차선의 편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강조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한대요. 서행 차선 사람들은 해고되지 않으면 좋겠다. 주식이 오르면 좋겠다. 승진하면 좋겠다. 근무 시간이 줄지 않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52시간 제도인가요?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좋겠다. 좋겠다. 미안하지만 희망사항은 계획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희망만 하는 거예요. 나 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용어가요, 진짜 불과 몇 달 전에 계속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예요. 되게 소름 끼쳐요. 예. 자, 학위보다 빚더미를 먼저 안겨주는 교육. 와, 이거 뭘까요? 우리나라는 특히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저는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이건 국가적인 저는 망신이라고 봐요. 굉장히 부끄러웠고요. 지금도 이 MBA 졸업장이 있으면 연봉이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MBA를 한다는 거죠. 근데 MBA를 갔다 나오면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다가 더 이상의 또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통제 불가능한 제한적 영향력에 맞서는 게 바로 교육이에요. 학위보다는 빚더미를 먼저 안겨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하나 해드릴게요. 내 배움에 방해가 된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내가 받은 교육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외국에서도 선진국에서도 이러면은 정말 깝깝하죠.
교육을 받느라 빚더미에 깔리고 남은 인생 동안 직업에 얽매이게 된다면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MBA 졸업장이 연봉을 15% 올려주는 대신 15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빚을 남긴다면 좋은 투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네, 아니지요. 아닙니다. 여기서 좀 웃긴 얘기 하나 할게요. 자기 당착에 빠진 서행차선의 그루들이란 제목이고, 이 챕터는 과거에는 바보들이 돈을 뜯기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 예, 저 계속 돈 뜯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뜯기고 있습니다. 네, 신랑도 엄청난 연금을 들어서 계속 뜯겼어요. 열심히 월급 받아서 다 뜯겼어요. 저 치과보험을 들었다가 지금 해약했거든요. 이게 기분이 좋아요. 더 치아 관리를 잘해요. 치실, 치간 칫솔 엄청 열심히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더 나아요. 공부하고 깨닫고 돈 있는 사람 돈 주지 말고, 보험회사 돈 주지 말고, 제 돈을, 통제력을 그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바보처럼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 따로 적금을 들었어요. 치아보험만큼의 돈이 나가는, 크진 않지만 엄청 좋아요. 이런데요, 나쁜 사람들이죠. 나를 따라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실천하지도 않을 조언을 당신에게 그냥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옛날에 우리가 말했던 그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다 그게 은행에 뭐였어요? 그런 정책이죠. 여러 적금을 듣게끔 하는, 여러 상품을 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다 그 은행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금융상품에. 와, 놀랍습니다. 자기는 실천을 안 해요. 근데 당신에겐 이렇게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신에게 부의 방정식, 그게 이제 서행차선의 부의 방정식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다른 추월차선의 방정식을 따르면서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정말 아깝고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만약에 바빠서 이 책을 못 사셨다면 이거 유튜브 영상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동안 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더라고요. 꼭 깨어나야 됩니다. 서행차선을 벗어나는 비밀의 출구입니다. 저항은 좀 무의미하다. 서행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계획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싶으면 과한 노력을 들이기 시작한다. 서행차선의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차가 달릴 수 있는 속력의 최대치까지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뜻인데, 사실 문제는 가속 페달을 계속 그 길에서 밟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너무 서행차선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행차선 밟는 사람들은 서행차선 공식의 변수들을 조정함으로써 공식 자체가 지닌 결함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대요. 자, 여기서 예시 한번 드릴게요. 근무 시간을 늘려서 내재 가치를 상승시킨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더 늘리는 거예요. 더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돈을 더 벌고 승진을 할 거야. 이직 또는 부업으로 내재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 처음에 종잣돈을 벌 때는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치를 올려서 이직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도 서행차선의 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학위를 따서 내재 가치를 상승시키기, 아까 제가 MBA 얘기를 했고요.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상품을 투자해서 복리 올려받기, 아까 복리 제가 설명을 했고요. 투자 가치를 늘려서 복리 올려받기, 시간이 더 필요한 투자 기간 을 늘려서 복리, 아까 투자 기간은 200년 걸린다 그랬죠. 안 돼요. 저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투자 자금을 늘려서 복리 올려받기, 더 많이 저축을 해야 돼, 아니라는 거죠. 아예 그냥 큰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안타까운 시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될까?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 볼게요. 서행차선, 대부분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서행차선에 있을 확률이 많아요. 뭔가 배우겠다고 이 키워드를 클릭했을 거고요. 그럼 대부분 서행차선에 있을 거예요. 그 인도는 완전히 이제 너무한 사람들이죠. 개념이 없으니까 얘기 나눌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서행차선하고 추월차선의 차이를 12가지로 말했어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서행차선 부자가 재산을 모으는 데는 30년이 걸려요. 근데 추월차선 부자는 10년이 안 걸려요. 10년이 안 걸리고, 서행차선 부자는 중산층 주택에 살고요. 추월차선 부자는 호화로운 저택에 살아요. 서행차선 부자는 MBA를 따고요. 추월차선 부자는 MBA를 딴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예.
서행차선 부자의 재산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요. 시장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 내 재산의 가치가 막 흔들리는데, 추월차선 부자는 재산을 통제하고 재산 가치를 변동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조정해요. 본인들이. 서행차선 부자는 값비싼 외제차를 살 수 없어요. 근데 추월차선은 원하는 차는 뭐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저 차 사야 돼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 비싼 외제차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추월차선 부자는 그냥 뭐든지 살 수 있다라는 거. 용어와 다르죠. 서행차선 부자는 일하는 데 시간을 쓰고요. 추월차선 부자는 자기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서행차선 부자는 고용이 됩니다. 추월차선 부자는 고용을 하고요. 서행차선 부자는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요. 자꾸 제가 찔리죠. 추월차선 부자는 퇴직연금을 제공해요. 자, 퇴직연금 줄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통제를 하는 거죠. 저희는 통제를 받고 있고요. 서행차선 부자는 여러 가지 뮤추얼 펀드, 이거 진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식시장에 투자하고요. 추월차선 부자는 재산을 유지하게 그 둘을 이용을 해요. 서행차선 부자는 남들이 자신의 소득을 통제하게 놔두고요. 추월차선 부자는 스스로 소득을 통제하고 있고요. 서행차선 부자는 돈에 되게 인식해요. 근데 추월차선 부자는 시간에 인색해요. 와, 대단합니다. 지금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서행차선 부자는 자기 집을 파는 것을 여기고요. 추월차선 부자는 자기 집을 이렇게 사는 곳으로 여겨요. 사자. 그 다음에 추월차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좀 빠르게 할게요. 추월차선은요, 통제 가능한 무한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영업이나 기업을 하게 되고요.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추월차선의 그 복합적인 신념, 프로세스, 행동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고요. 빠르게 부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산층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고요. 부채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면, 빚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키울 수 있다. 빚은 유용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출 무서워하시는 분 있죠? 저도 많이 무섭거든요. 이제부터는 해보려고 해요. 시간에 대한 인식. 시간은 돈보다 훨씬 중요한 자산이야. 교육에 대한 인식. 배움을 멈추는 즉시 성장도 멈춘다. 여정을 무사히 마치려면 지식과 의식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거를 쉐어하는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합시다. 교육에 대한 인식, 돈에 대한 인식, 돈은 어디에나 있고 충분히 있지. 나로 인해 감명받을 사람의 수가 곧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야. 돈은 내가 만들어낸 가치를 반영해 라고 생각하고요. 주요 수입원은 나는 내 사업 시스템과 투자를 통해 수입을 얻어요.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은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는 자산을 창조하고 시장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키워내지. 아니면 기존 자산에 부가가치를 더하거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현금 흐름과 자산 가치의 결과가 부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과 통제력.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재정적 계획은 완전히 내 책임하에 있으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역시 내가 선택하지. 무조건 통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 꿈은 아무리 튀는 것이더라도 추구할 가치가 있어. 이 말 너무 좋아요. 내 꿈은 아무리, 전에 한번 읽은 것 같아요. 튀는 꿈은 남들이 인정 안 해. 근데 나는 추구할 가치가 있어.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나는 알고 있지. 전에 제가 볼펜 얘기했나요? 볼펜? 볼펜에다가 이 글을 새겼습니다. 부의 추월차선, 지도는 부를 가리킨다. 자, 성공담. 그러면 뭐뭐뭐뭐 하면은 추월차선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예시를 이분이 줬습니다. 이 책 되게 오래된 책이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한번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고 유통업체 15군데에 팔아 수백만 달러를 번 발명가. 그 다음에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5만 건의 판매를 올린 남자. 배고픔을 달리려고 에너지바를 만들었다가 1억 9,200만 달러를 회사를 매각한 남자. 블로그를 개설한 지 3년 만에 대형 제약회사에 400만 달러를 받고 판 남자. 대걸레를 개발해서 홈쇼핑을 통해 50만 자루를 판 여자.
한 달에 77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수백만 달러를 받고 있는 10대. 생산 공장 특허를 받아 포춘 500대 기업의 라이센스를 팔고 1,400만 달러를 번 남자. 응원하는 야구팀의 소식을 빠르게 들으려고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가 55억 달러의 회사를 매각한 남자.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했다가 지구상 가장 큰 부자가 된 남자. 노화 방지 요법. 네, 제약회사에 7억 달러를 받고 판 의사. 10대 마법사에 대한 소설을 써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작가. 체형 보정 속옷 2천만 달러. 2천만 벌을 제조 및 판매한 여자. 인터넷 광고를 게시해주고 한 달에 15만 달러를 버는 마케터. 그다음에 기존 제품을 리메이크한 최신의 향상된 버전을 팔아 4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인포머셜 마케터. 수분 공급을 위해 에너지 드링크를 만들었다가 회사를 5억 3천만 달러에 매각한 남자. 자, 지금 사례를 제가 진짜 빠르게 읽어드렸는데요. 다방면에 다양한 일을 하면서 빠르게 추월차선에 오른 사람들이 예시예요. 요거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알려드렸고요. 요즘엔 이런 예시들의 훌륭한 부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예시들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자, 부의 추월차선에 대한 우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한 번 더 이 책의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쪽에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훌륭한 하루 꼭 보내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기여를 좀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 도움이 필요하면은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우리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생인데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그 이전인데, 아니면은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좀 짬내서 조금씩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저한테 조언을 얻고 싶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여러분을 도와드릴게요. 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요 굉장히 좋아져요. 바이링구얼이 되면 다른 언어 하시는 분도 많죠. 중국어도 많고 제가 중국어도 한 1년 반 정도 배워봤는데 재밌는데 어렵더라고요. 중국어 멋있죠. 그래서 영어 부분은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을 달라 하시면 제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 추월차선 리뷰 6번째 완료했고요. 마지막에 꼭 제가 다음 시간에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